현존하는 제도 중에서 압류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압류를 방지하는 제도는 회생 절차밖에 없긴 해요. 회생 절차의 금지 명령이 발부가 되고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면은 개별적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좌 압류 추심 명령이 안 된다는 거죠. 계좌가 안 막힌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내 예금 계좌에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이 합해가지고 총 잔액이 185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하는 게 아니고 특정 계좌를 압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정 계좌에 185만 원이 있고 다른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압류가 금지가 되겠죠.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압류가 되고 나서 채무자가 여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 계좌를 다 열어봤더니 185만 원 이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좌를 압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별도의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죠. 실무적으로 대비한다 말씀 주셨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압류 방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압류 방지 통장의 목적은 뭐냐면요, 국가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연금 이런 것들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 계좌의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무적인 거에 문제가 185만 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연금은 어디로 받아요? 계좌로 받잖아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면 국민연금도 압류되는 거예요. 퇴직금도 압류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 무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들어오면은 압류를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계좌가 있어요. 근데 이 계좌 같은 경우는 현재 발급 가능한 대상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봤을 때 효용성은 크지 않죠. 말 그대로 법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연금 이거를 압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26년 2월부터 이 압류 방지 통장이 개편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적 범위도 좀 늘어났어요. 적어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자라는 목적 하에 국민이면은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압류 금지하는 채권 185만 원에서 증액된 250만 원까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250만 원은 절대 압류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생긴 거죠. 덧붙여가지고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 좀 변경이 됐어요.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됐고, 그리고 만기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압류가 안 되는 걸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채무자분들 아니면은 채무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매년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는데 민사집행법 그리고 시행규칙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세금의 압류 처분과 일반 채권의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법의 원인이 달라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한 압류 처분은 이미 250만 원으로 증대됐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은 국세청에서 계좌를 압류를 하는데, 이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근데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으로 약간의 갭이 좀 있었어요. 혁신적인 변화이기도 하겠네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억울할 수 있거든요. 계좌에 250만 원 있는데 이거 못 빼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250만 원이면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에 있는 제도보다도 약간의 인간의 존엄성을 더 보장해 준 거 아닐까. 이걸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압류 방지 통장이 능사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압류를 단순히 막는다, 방지한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라고 보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라는 거는요, 채권자가 추심하는 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계좌를 막는 건 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요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할 때 계좌를 압류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압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업장에 압류 통지서 보내버려요. 회사에서 채무자한테 돈을 지급하잖아요. 이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250만 원 이제 한계선이 있지만 일단 압류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면은 사장님 부르겠죠. 네, 너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너한테 급여를 주지 말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 되시면서 여신 거래 안 되시고, 여신 거래가 안 되면은 나 그냥 대출 안 받으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되게 일시적으로 작은 생각이고요. 여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요, 핸드폰 개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하철 탈 때 후불카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 쓰셔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생활하실 때 쓰는 렌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압류가 250만 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난 250 안에서만 살면 돼. 압류 들어도 괜찮아. 나 채무 조정 안 할 거야. 돈 안 갚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평생 250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 급여가 올라갈 건데, 급여가 만약 3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면은 300만 원 올라가도 25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50만 원어치를 일을 더 하는 건데 못 받게 되니까 결국에는 일도 하기 힘들 거고, 회사에서의 눈치도 보일 거고, 재산도 쌓아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적금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불가능해지죠. 말 그대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압류가 방지된다. 이거는 되게 고무적이긴 해요. 어떤 의미에서 채무를 조정하기에 훨씬 더 용이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고무적인 거지, 압류 방지 통장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채권자의 압류와 신청 사이에 경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채무자가 압류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압류가 이미 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압류 방지 통장이 새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문제점은 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가 채무자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모든 제도에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이 압류 방지 통장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다른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채무를 조정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라는 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근본적인 원인,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